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스페셜 레슨 3월 모의고사 점수와 이후 향상 가능성. 자, 오늘 스페셜 레슨에서는 3월 달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담론이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은 수능 성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고3 성적 변동에 대한 통계 지표가 나오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고3 성적 추이가 나오네요. 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윗부분에 있고 수능으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3학년 성적 추이가 있는데 인문계의 경우에 일단 영어를 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보면은 유지되는 비율이 43%, 1등급 하락이 30%, 2등급 하락이 13%입니다. 결론적으로는 87%가 변동성이 없는 거고 나머지 1등급 상승은 11%, 2등급 향상은 1.84%네요. 약 13% 정도는 향상이 되고 나머지 80%, 87% 정도네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3월 이후 영어 학습이 실질적으로는 10명 중 약 1.3명만 효과가 있고 대부분 실효성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 암울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영어 성적이 80%가 하락 혹은 정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영어 자체에 대한 학습 방식에 의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3일 때의 어떤 영어 학습의 중점 포인트가 영어의 본질적인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소리예요. 영어라는 게 결국은 어휘력이고 구문이고 또 어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영어의 어떤 전반적인 독해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대로 채워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카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의 시간적인 어떤 양을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4개월에 하루 4시간씩 학습을 할 경우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4개월에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고3 돼서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2시간으로 쪼개 볼게요. 그럼 8개월가량이 소요돼요.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2시간씩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가능하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시험 기간도 낄 거고요. 휴가도 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10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듣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 2000시간에 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2000시간의 듣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2000시간이면은 하루 4시간이면은 약 1년 하고도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영어 실력을 늘려서 영어의 성적을 올리기랑은 고3 동안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이 하락되고 유지되는 비율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리냐면은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주어진 8개월 동안 혹은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시고자 원하시면 문제의 어떤 풀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본질적인 실력이 아니라 이 표준화된 테스트들은 특정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전략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성적을 올리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상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그 문제풀이 방식이랑 기본기를 병행하는 어떤 학습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고3에 들어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영어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3월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영어 성적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타 과목에 분산된 학습이죠. 여러분들이 가령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에 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영어는 소홀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뭐 수학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또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연속성이 많이 단절이 돼요. 타 과목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뭐 논술도 있을 거고 교과 전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학종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정시를 준비하는 그 일관성과 연속성이 자주 깨지죠.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상 3학년 돼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많은 장애를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를 공부하게 되면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긴 한데 뭐 정시를 준비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만 역시 수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분들이 한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 등급을 향상시키는 그 비율이 고작 13%밖에 안 돼요. 이것도 결국은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2등급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은 1.8%예요. 똑같아요. 정말 어렵죠. 수시나 정시나 결국은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교 내신이나 결론적으로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 옆에 보면은 하나 7일 이후에 20%라는 이러한 말이 하나 써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국인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여러분들이 수시 준비를 하면서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하시면서 많은 시간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투자하실 거예요. 암기도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7일이 지난 후에 그동안 학습했던 그 시험 기간 동안 했던 많은 학습량의 20%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암기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20%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수시 공부하면서 수시와 정시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과 어떤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부한 게 벼락치기를 하든 뭐 하든 어쨌든 간에 남는 게 20%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뭐 80% 이상이 결국은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나아지게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20% 가까이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향상시켰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취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레슨의 전반부에서는 결론적으로 3월 성적의 87%가 유지되거나 결국은 하락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13%는 향상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2등급 이상 오른 실제 수험생들의 어떤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강점과 어떤 특이성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실제 케이스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 임성 학생이 있는데요. 체대 준비를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 3월에는 4등급을 받았었죠. 60점대 초반이었는데 수능 때는 2등급 87점 정도를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이 3등급이었고 특이점이 뭐냐면 상당히 성실했어요. 항상 꾸준하게 단어를 외웠고 근데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어만 주력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이 학생은 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어 성적이 나오고 사탐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영어만 주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할애될 수 있었죠. 다음 김선 학생이었는데 이과 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7등급 30점대 후반인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수능 영어 때는 70점대 초반이 나왔죠. 국어 성적은 3등급대였고 특이점이 뭐냐면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별로 안 잤어요. 에너지 드링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수면을 많이 줄였는데 체력이 강해서인지 잘 견뎠어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극대화시켰죠. 다음 정홍이었는데 이과 학생이었고 처음에는 5등급 50점 초반이었는데 수능 때는 3등급을 맞았습니다. 국어 성적은 3, 4등급이고 상당히 성실했어요. 과제를 해주면 거의 100% 이행을 했죠. 다음 김윤인데 자 3월에는 4등급 60점대 초반을 맞다가 수능 때는 2등급을 맞았습니다. 국어 성적은 1, 2등급대였고 특이점이 뭐냐면 좀 불성실한 편이었어요. 숙제를 내주면 잘 안 해오고 여러 가지도 뭐 과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행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국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국어 시험만 봤다고 하면은 1등급 맞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보면은 이해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배경 지식도 많았고 자 그러면 이 2등급 이상 오른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인 학습 포인트가 뭐냐면은 글을 최대로 덜 읽고 중요한 부분만 읽는다는 전략을 많이 취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대한 본질적인 실력을 늘리는 거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필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독해를 한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었죠. 중요 부분만 정확히 해석한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가장 필요한 어휘 한 1500개 정도만 외운다. 자 다음 각 문항별 풀이 방법과 수능 문제의 문제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했어요. 글을 읽을 때는 독해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읽고 특정 문제, 과연 뭐 대입하 혹은 빈칸, 순서 그 문항별 만들어진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반복해서 오히려 컨텐츠보다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에다가 좀 더 많이 주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다음 국어 등급이 최저 3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경 지식과 이해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음 4번 학생 이 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을 했지만 사실 1번 학생이 영어에만 주력했던 학생이죠. 9월 이후에 그 어휘력이 쭉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휘력이 나아진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1번 학생은 영어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4번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어휘력 같은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2번 학생이나 3번 학생들은 어휘 학습을 지속적으로 했긴 했지만 이 수험 준비 기간 동안은 거의 어휘 학습한 거를 효과를 잘 못 봤어요. 대부분 어휘의 뜻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어휘를 많이 암기했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많은 득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어떤 비록 전반적인 케이스라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란가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 자체의 기술적 풀이 방식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시험에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공략하고 어휘도 특정하게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각 문제가 어떻게 구성돼서 그거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두었죠. 사실상 언어 어떤 티칭 이론을 보면은 이렇게 표준화된 테스트, 특정 형태가 고정된 시험에 대한 어떤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스키마를 가리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그 시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이죠.
문제 유형이나 문제 컨텐츠 아니면은 규칙성 패턴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본질적인 어떤 컨텐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어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조금씩 붙으면서 금방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성실했다는 거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휘도 그렇고, 비록 어휘가 일부 학생들은 2번이나 3번, 4번, 대부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3학년 동안은 어휘에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암기를 많이 했지만 그거에 실질적인 득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1번 같은 학생 경우는 아마 시간이 영어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였냐면 시험 자체의 기술적 풀이에 중점을 두었고 국어 성적이 좋아서 이해력이 뛰어났다는 거, 그리고 성실한 성격으로 인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극이 주어져서 아마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의 특성과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특성과 서로 비교를 해보시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페셜 레슨을 마치겠습니다.